네, 오늘 그 남아 계신 분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에 앞서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개인 감독한 이정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기용 역을 맡은 박기용입니다. 네,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정 역을 맡은 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낮술 한잔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영화 개인의 정한 역을 맡은 안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교준 역을 맡은 최경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사실 GV 관객을 만나는 자리는 그래도 그동안 몇 번 있었는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어서 약간 긴장이 되고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봉을 앞두고 드는 심정은 제가 이 첫 영화 제가 만든 첫 장편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어떤 시작이 굉장히 아득히 느껴지는데 이제 비로소 그 어떤 끝에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개봉의 과정을 통해서 이 영화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용 배우님. 뜻하지 않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 이제 관객들을 앞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니까 많이 설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살다 보면 이상한 만남이 있어. 제가 촬영하고 대사를 할 때는 이 말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한테는 괜히 이상한 만남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오늘 오신 기자님들도 그렇고 개인에 관련된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 이상한 만남의 연속? 네, 그런 것 같네요. 촬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사실 첫 작품 저에게는 첫 작품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세상 많이 기쁩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에 이제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독님한테 이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개봉까지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필모그래피를 쌓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의 의도를 제가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영화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좀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게 뭘까 저도 오늘 좀 생각을 해서 왔어요. 어쨌든 요즘 저희 유난히 좀 소통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나와 다른 타인을 너무 쉽게 혐오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 영화에 되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타인들이 여러 등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끝내 조금 이해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타인을 이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아시다시피 비전문 배우인데요. 종이랑은 원래 예전부터 오래된 친구였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종이의 그 단편 영화에 스태프로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가 보통 이전에도 일반인들 혹은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가 뭐 주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뭐 다른 배우들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제가 뭐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는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목이 괴인인데 이게 어찌 보면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가 굉장히 정상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현정이한테 있어서 정한이랑 기용이는 정말 약간 대비가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한이한테 느낀 감정은 솔직하지 못한 거. 날 사랑한다곤 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실되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용이는 좀 짠하고 좀 약간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인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은데, 사실 촬영할 때는 그렇게 짠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수염이나 인물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좀 개팍해 보이고, 실제로 말투도 막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나중에 보고 나서 보니까 기용이 굉장히 짠하고 좀 위로해주고 싶은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베인의 정환이는 굉장히 좀 외롭고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이렇게 제가 연기를 했고요. 세입자 기용이 같은 경우에는 제 원체 성격이 좀 너무 좀 한도 뭐 잘 없는 것 같고 좀 남한테 좀 관심이 많고 쉽게 말하면 오지랖이 좀 많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기용이를 좀 관심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정이는 이제 이게 참 힘든 결혼 생활이란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와이프를 그런 생각으로 저는 연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결혼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준 캐릭터가 저랑 닮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기를 하는 것 자체는 비교적 좀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비교적 짧지만 그나마 이제 제가 경험이 조금 더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제가 조윤규님이나 정규님 연기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씬 안에서도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연기하신 거를 확인한 게 이제 영화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저도 두 분 연기하신 거 처음 봤었는데 보면서 되게 약간
반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조금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저렇게 나도 좀 더 표현을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었고, 그래서 세 분 다 너무 연기 잘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연기를 임할 때 집중해서 좋은 연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그냥 사실 이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이 기욤이라는 인물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썼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 제가 예를 들면 수염에 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야기를 썼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창작자로서 나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기욤이라는 인물이 극중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입견이라든 어떤 편견의 대상이기도 한데, 그에 대한 어떤 심볼로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경상도 말투와 이렇게 뭐 그런 좀 강한 말투로 반말을 하고 하는 것도 이 캐릭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랄까요. 그냥 이 사람이 원래부터가 그렇게 버릇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조바심이나 어떤 그런 강해지고 싶은 어떤 욕망이랄까, 이런 데서 좀 비롯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화인 면이 있는데, 제목이 조금 도울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괴인이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고 등장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의미로 좀 영화를 곱씹기에 도움이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굳이 혐오할 대상이 아닌데, 어떤 그렇게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닌데, 그 타인과 나 사이에 뭔가 실제 관계에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좀 함의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포스터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괴인이라는 단어가 가진 어떤 그 어두움 같은 것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이었고, 그 처음 이제 이 안경 테마로 이렇게 포스터 작업해 주신 작가님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그냥 이 영화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극중 기욤이라는 사람이 타인을 바라볼 때 뭔가 왜곡해서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서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어떤 느낌이 뭐 이 영화를 좀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면 또 우리 영화가 꽤 뭔가 현실적이고 좀 이렇게 느린 영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나름의 그런 경쾌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뭐 아주 안 어울리지는 않는다.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또 잘 뭔가 또 어떤 자원으로 잘 소개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전개가 이 기욤이를 쫓아가는데, 이렇게 뭔가 좀 단편적으로 보여지거나, 이게 혹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기욤이라는 인물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뭔가 조금 이 타인과의 어떤 관계가 진지해져야 한다거나 가까워져야 하는 상황에서 늘 발을 빼는 성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 뭔가 더 진행되어야 할 때쯤이면 이 친구가 먼저
그런 상황을 피해버리는 극중 대사 중에 뭐 동방비세는 쳐야지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공포심 때문에 이야기가 좀 이렇게 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에 앞서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할 때 어떤 인간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어떤 아주 강력한 단 한 명의 이제 조연 상대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전개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은 사실 이 영화를 작동시킨 가장 최초의 어떤 이미지이기도 했는데, 어떤 그 공사장, 그 정확히는 피아노 학원 공사장 마지막 날 그 공사에 이제 현장에 피아노가 도착하고 그 어떤 작은 연주회가, 그런 아직 정리가 채 덜 된 공사장에서 그런 연주회가 있는 그 장면 속에서 그런 그 자리에 차지한 어떤 옥수 노동자의 얼굴 같은 것이 아주 초반에 있었던 이미지고,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 기홍만이 어떤 아름다운 것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홍이가 이 영화가 꽤 설명하는 방식이 건조하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살면서 어떤 감동이란 것을 느낄 순간인 것 같고, 그래서 클래식 음악 채널을 친구에게 그런 채널 주파수를 물어서 해놓고 그걸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건데, 뭔가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안 어울려 보이고. 아무튼 이 어떤 기용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여러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클래식 설정이 꽤 초반부터 이렇게 있었던 설정인 것 같습니다. 뭐 얘도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뭔가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제 성남 이렇게 해도 되나? 이래도 돼? 라는 그런 느낌을 했는데 감독님은 괜찮으니까 뭐 좀 더 자유롭게 많이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대본 받기 전에 감독님이 그 오디션 때서 대충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가 떨어진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나요? 누가 죽나요? 그런 얘기를 했던 과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고 대본을 받고 대본을 정작 보면서 뭐 별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더 남았으니까 계속 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대본을 읽었고, 현정이는 그냥 감독님이 이제 저 연기 그냥 편하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조금 외로운 느낌만 이제 갖고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게 원래 제가 하려던 역이 아니고 역할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 전체 시나리오를 받고 제가 이제 본 결과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촬영할 때 감독님과 이제 회차를 진행하면서 이제 매번 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촬영에 임하고 연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은 감독이랑 처음 같이 하는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이나 어떤 저에 대한 캐릭터를 표현해 이렇게 글을 써주거나 제가 연기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 없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제 분량이 조금 작아가지고 조금 조금만 더 넣어주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결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당혹감을 느낄 관객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저도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지만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어떤 관계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고 또 어떤 한 개인의 고독에 관한 이야기고 그에 대한 어떤 제가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제가 그 어떤 공포심을 안고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시점에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건가 같은 어떤 생각에 잠겨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런 영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선명한 결로 이래서 기용이 성장하고 기용은 앞으로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고 저에게는 어떤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가능성의 세계 같은 느낌의 엔딩 같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이 그날 그날 밤 이후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완전히 이제 것과는 다른 어떤 관계의 국면을 맞게 될 것이고 그게 뭐 파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극복의 시작일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이 어떤 서로 모이기 어려운 각각의 개인들이 한 공간에서 잠이 드는 어떤 순간이 이 영화가 담고 싶었던 어떤 우리가 모두 혼자이지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순간을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극중 나오는 어떤 유머러스에 관한 부분은 저는 꽤 이제 기용에게서 비롯된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유머러스한 친구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들을 하고 저 굉장히 오래 만났지만 만나면 늘 재밌고 카센터 대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를 살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묘하게 이 어떤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괴변 같기도 하고 그 어떤 또 이 어떤 지금 우리 이 어떤 사회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생각 같은 것을 어떤 한 관점에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사실 꽤 절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 어떤 쉽게 소비하고 가진 거 그냥 언젠가부터 욜로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아주 핫해졌는데 그게 사실 물론 좋은 측면도 있겠으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좋은 측면도 있겠으나 또 어떤 측면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절망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채로운 관점에서 들어볼 만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에 넣게 되었습니다. 영화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마지막 엔딩신이 다른 게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규미가 이 집을 빠져나가면서 현정이한테 그냥 담담하게 전화를 하는 신이거든요.
아마 규용이라면 아마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론과는 또 다시 도망을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는 동안 그러면 뭐 정대 배우님과 안지민 배우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현정이라면 어땠을까? 그 어떨까요? 뭐 저는 근데 이제 기용이가 굉장히 짠하고 애잔한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 숲에서 기용이가 펑펑 울었다면 좀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사실 계기로 부부의 관계가 이제 사실 이렇게 부딪혀야지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부딪히고 또 화해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이제 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주인 배우님은 엔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관객분들께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실제 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영화의 시작에 아까 가장 초반부에 출발에 있었던 그 피아노 연주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우연히 그 피아노를 끌어올리는 인부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어떤 실제로 봤을 때는 영화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정도의 그 어떤 진짜 땀에 이제 온몸이 절어서 그 모습이 어떤 저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피아노라는 것이 원래 놓여 있는 위치에만 늘 보다가 다른 어떤 어떤 그 공간에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디테일들은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나름의 집요함과 어떤 그 취재도 열심히 했고 뭔가 어쨌든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부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후반부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후반부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회차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넣어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털어드릴 게 있는데 사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 최경준 배우의 분량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영화의 꽤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 무렵에 나오는 그 문자 대화씬 있잖아요. 그걸 만나서 해야 하나를 되게 고민했어요. 그 배우의 분량과 비중의 어떤 밸런스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이 둘의 어떤 헤어짐의 순간인데 그냥 이 문자로 그렇게 뭔가 증발하듯이 헤어지는 것이 저도 너무 슬펐지만 그게 더 이 영화의 결과도 맞고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방식과도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도 이 영화의 이 뒷이야기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봤었었는데 사실 최종 엔딩에 기용이 고향의 경준을 만나러 가는 생각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기용이가 다시 경준이를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아무튼 이런 전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배우로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소화하면서 납득이 됐던 포인트가 방금 이종호 감독이 얘기했던 그 포인트이긴 했거든요. 뭔가 저렇게 이렇게 경준이 되게 메시지로만 이렇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게 좀 더 경준이라는 캐릭터가 좀 더 리얼하게 표현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배우로서 좀 납득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뭐였죠? 캐릭터를 받고 그 느낌? 친구이자 감독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를 받았을 때 역할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되게 무한한 신뢰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요.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을 비롯해 우리 주연분들 끝인사 하면서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못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기회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들어서 너무 긴장이 됐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어떤 자리에서 보다 또 아쉽지 않게 그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영화 앞으로 남은 여정이 있는데 도움 주실 수 있다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화가 재밌었다면 좀 입소문을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단 영화 너무 잘 됐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개인 같은 이상한 만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괴인은 이미 여러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잘 안 될 거다 그런 거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배우라고 하기보다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고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그걸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많은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게 앞으로 좋은 리뷰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